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현재 2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증시 전망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시황적중의 연속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부터 국장 위험하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가능성, 리스크 관리 필수라고 제가 경고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국장 미장 증시 전망, 당장 주식 비중 줄여라 27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10월 31일 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국자 빠진다고 했죠. 역시나 또 시장 적중,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국장 줄줄이 흘러내렸죠. 자, 가볍게 한번 국장 차트부터 볼게요. 자, 10월 18일 제가 경고했었던 게 이때예요. 여러분, 이때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10월 31일 날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입니다. 네. 이때라도 제 말 듣고 비중을 줄이셨다면은 이런 폭락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네. 참고로 우리 유료 회원님들, 우리 VIP 회원님들, 그리고 황금 나침반 멤버십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주식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인버스만 계속 사고 팔고 했어요. 인버스 샀다가 수익 실현하고 비중 줄였다가 다시 추가 매수했다가 이런 것만 계속 했거든요. 네, 주로.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넘게 계속 국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한 손실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인버스 수익만 조금씩 있었다. 막판에 또 인버스 수익 많이 냈죠. 그죠? 기가 막힌 것은 이날, 지난 금요일이죠. 양봉이 나왔던 날 아침에 인버스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레버리지로 교체 매수를 했다라는 점, 네, 이런 거.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물론 저 또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등락률, 오늘은 양봉이다, 오늘은 음봉이다 이렇게까지는 맞추지 못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만큼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따같이 맞춰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들, 제가 뭐 주간 증시 전망, 뭐 가끔씩 시장 변곡점이라고 생각될 적에 공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지난 영상들 쭉 한번 찾아보시면은 적중률이 진짜 높구나 라는 거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수익도 적절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그죠?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지수가 빠질지 모르고 계속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계속 줄어들겠죠. 지수엔 장사가 없으니까. 그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실제로 오르는 종목들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은, 금요일에는 지수가 양봉이 나와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수요일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하락 종목 퍼센테이지가 전체의 80%에서 90% 사이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0개 사면 8개, 9개는 빠지는 거예요. 승률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뭐 진짜 초고수가 아닌 이상, 네, 나는 전체 2600개 종목 중에서 10% 이내에 올라가는 종목을 나는 골라낼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 상관없이 매일 매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다라면 이렇게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그죠? 만급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종목 선택을 잘하는데 난 지수 분석을 못해, 지수가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께는 정말 황금 나침반이 너무나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달에 12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네. 한 달에 12만원 투자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참고로 황금 나침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구독자분들을 위한 텔레그램 리딩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려요. 자, 원달러 급등 및 트럼프의 추월, 이것도 적중을 했어요. 국장 급락도 맞췄고, 원달러가 제가 1410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원달러 제가 141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딱 찍었죠. 이것도 적중을 했어요. 국장 리스크 관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적중을 했고, 자, 우선은 국장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고 메시지 드린 이후에 코스피는 8.7% 빠졌고요, 코스닥은 12.7% 빠졌어요. 참고로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면 평균적으로 일반 종목들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평균입니다. 네, 느낌상. 근데 이제 코스닥이 12.7% 빠졌다는 소리는 일반 종목들은 거의 25%에서 35%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10월 중순 대비. 물론 올라가는 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만큼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힘드셨겠죠? 그죠? 계좌는 완전 막 녹아내렸을 거고요. 정말 힘든 구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특히나 2024년도 들어서 미국, 일본, 대만 그런 애들 다 한 번씩 신고가를 경신했고 미국은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신고가가 뭐예요? 오히려 2023년 작년 종가 대비 마이너스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개월 전부터 국장 탈출해라, 국장 탈출은 지능술이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7월부터죠. 7월 6월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국장 빠질 거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역시나 급락했고 우리 이때도 우리 VIP랑 황금 나침반은 이날 인버스 전량 차익 실현하고 동시에 레버리지로 교체 매수했거든요. 인버스로 그때 10% 이상 수익 났어요. 인버스로 10% 이상 수익 내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냈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수를 예측하지 못하면 쉽지 않죠. 근데 저희는 그때 10% 이상 먹었고 레버리지 교체 매매 하자마자 V자 반등 나오잖아요. 이때도 우리 인버스로 먹었고 이때도 인버스로 먹고 이때도 레버리지도 먹고 이때 레버리지 먹고 지수의 흐름을 알고서 투자를 하자. 자, 원달러 환율 제가 그랬어요. 트럼프 당선 전에도 원달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당선 이후에 이제 12월 말까지 트럼프 당선 기대감 때문에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급락 추세로 전환을 하죠. 그럼 제가 그때 원달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국장한테 부담이 되죠.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11월 13일 날 13일이면은 수요일이죠. 그때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제 기준으로는 환율 단기 고점 찍었다고 봅니다. 달러 원화로 환전하기 좋은 찬스예요 라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또 무료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이 카톡 메시지는 리딩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용입니다. 기록용. 자본법 개정 이후로 이제 카톡 리딩을 못하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 기록 용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고요. 단기 고점 예측 적중했다. 환율이 제 예상대로 이제 고점 찍고서 빠지게 된다라면 하락하게 된다라면 국장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정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볼만한 것들이 사실 엔비디아 실발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21일 아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6시 전후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발표가 될 거고 하여튼 뭐 경제 지표는 특별히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역시나 호황이다. 좋다 지금. 종합이에요. 종합이라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포함한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50 위로 나오면은 호황이거든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인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50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제조업은 안 좋아요. 제조업은 50 언더로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미국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오거든요. 서비스업 경기는 상당히 좋죠. 제조업은 비록 조금 이제 위축 국면이 있으나 서비스업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게 맞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은 요거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2주 연속으로 나 직업 지금 잃었어요. 나 일자리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 연속 2주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추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계단식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죠?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증시는 당연히 빠지거든요. 아직은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수많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 급증,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내지는 이렇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용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주별 매주 나오죠. 이 실업수당을 매주 봐야 되고, 또 실업률은 매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이것도 경고했던 부분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시장에 분명히 부담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는 10월 초부터 얘가 급등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국장이 언제부터 빠졌어요? 물론 뭐 예전부터 빠지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게 10월 초부터 쭉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국장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좀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만약에 국채금리가 빠지게 된다면 국장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도 빠지면은 국장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채금리도 빠지게 되면은 마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투매 동참 이제 그만. 존버 내지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 우리 유료회님들은 주식 비중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주식 비중이 거의 없어요. 우리 10월 중순부터 줄였으니까. 인버스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11월 14일 날 저녁에 8시 20분에 우리 유료회님들께 올려드렸던 메시지인데,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 출현. 내일부터 인버스 전량차익 실현하고 어떤 종목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국정마당 인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15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5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인버스 전량차익 실현하면서 우리 레버리지도 샀고 일반 종목도 몇 개 샀거든요. 금요일날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펩트론인데 사자마자 거의 10% 이상 먹었습니다. 펩트론 날아갔죠. 금요일날 급등 나왔죠. 사자마자 바로 10% 이상 먹었어요. 펩트론.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미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 VIP와 황금 나침반 멤버십은 주식을 좀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번 새로 시작한 주에도 저희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무료 회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삽니다. 이제 주식 비중 축소는 이제 그만. 저희야 뭐 종목이 없었으니까 투매에 동참할 일이 없었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일반 종목들 무서워서 손절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만하셔라. 물려있으면 존버를 하시고, 왜냐면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물려있으면 존버를 하시고, 이제 현금 있으면 저희 VIP 회원님들처럼 주식 현금 비중이 많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쇼핑 좀 해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라. 권장하고요. 요거는 금요일날 우리 공개 채널, 제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 10월 국장 위험하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말씀드린 이후에 완전 떡락혀버린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현 시점에서의 매도, 투매 동참 내지는 손절 매도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득 될 게 없다.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혹은 또 펀더멘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11월, 이건 이제 오전 9시 7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이날 바로 반등 나왔죠. 금요일날. 11월 초부터 2주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바닥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하네요. 유료방처럼 미리 주식을 싹 비웠던 투자자들에겐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준비된 자들에겐 위기란 그저 기회일 뿐이죠. 라고 제가 그날 오후 3시 44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다시피 저는 국장은 이제 거의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클라이막스가 대체 뭔데 제가 이렇게 호들갑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8월달 저점도 잡아냈고 9월달 저점도 잡아냈던 바로 그 시그널입니다. 뭐 비단 이때뿐이냐? 아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도 까만색 두고서 급반등, 까만색 두고서 급반등, 까만색 두고서 급반등, 급반등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점을 잡아준다기보다는 단기 저점을 잡아주는, 단기 과매도 국면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자, 2022년도 9월 달에도 검정색이 뜨기 시작을 하고서 며칠 있다가 좀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빠졌습니다만 역시나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그죠?
길게 봤으면은 충분히 이 검정색 시그널, 이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인데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꾸준하게 접근했다라면은 먹었겠죠. 물론 뭘 사느냐에 따라 달라졌겠지만은 지수 관련 ETF에 매수했으면은 당연히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기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저점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 시그널이 뜨고서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 가격대라면 물려도 부담이 없는 자리라 판단한다.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몰빵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미증시 분석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그죠? 급락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부각된 건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죠. 파월 의장이 이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내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50bp 인하 한번 했고요. 50bp. 두 번째로는 25bp 인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나 혹은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최근에 어때요? 미국 경제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 견고하고 너무 튼튼해요. 했죠, 여러분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업 관련 지표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벌써 3번씩이나 해버린 거예요. 25bp 3번을 내려버린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뭐라 그랬어요? 경제 활성화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2, 3개월 이후로 물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 자, 여러분께서 잘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라졌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초고속 금리 인하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 속도가 완만해진 거지,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시 재점화, 속도가 다시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벌써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해버렸으니. 경제 활성화 요인이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증시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그죠? 근데 거기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트럼프가 누구예요? 바로 관세 대통령 아닙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무조건 관세 대통령.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상대국한테 상대국에게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해버리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무자비하죠. 약간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또 중국에 뭐 60% 이상 막 관세 매긴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국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관세. 2018년도에 무역전쟁 때처럼 보복관세를 또 할 수 있어요. 무역 상대방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장벽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무역 대응도 감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무역량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요소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증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미리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근데 이게 이제서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다 해가지고 뭐 테슬라 급등 나오고 막 일반 종목들 급등하면서 미증시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는데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시 시들시들해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 테마처럼 올랐던 거죠. 미증시가 테마처럼 올랐다가 이제 그마저도 차익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됐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아무튼 미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차트 보게 되면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했는데 살짝 깼죠. 네, 뭐 강하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하게 깼었었는데 꼬리도 안 달렸었어요. 이번에는 깨긴 깼는데 아주 살짝 깼습니다. 21선 살짝 깨졌고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연두색의 21선 이평선이 21이평선이 기울기가 어때요? 우상향이에요.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21선 깨질 수 있어요. 당연히 깨질 수 있는데 과거 차트 보시면 여러분 잘 봐요. 자, 21이평선이 깨졌을 때에 기울기가 우상향이니까 반등이 나오고 그죠?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21선이 깨지고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때도 깨지고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때도 깨졌다가 또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때 4월 달에도 제가 숏 증시 하락할 거다 이때도 적중했죠,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도 제가 숏 적중했을 텐데 잘 보세요. 이때도 21선 깼어요. 지금처럼 깼는데 20선의 기울기라는 게 한 번에 꺾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추세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자, 깨졌다가 기울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반등을 주고 저항 테스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어요. 한 번 더 빠지면서 이제 그자수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쵸, 여러분? 기울기란 건 그래요. 추세라는 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도 깨졌습니다만 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기술적 반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만 과거에는 이제 여기서 20선 재돌파 성공하면서 다시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저는 글쎄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비중 축소 관점. 네, 반등 시에는 이번엔 비중 축소 관점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S&P 500도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은 S&P가 이제 미국 대표 지수인데 얘는 20에서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지지받았어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21선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얘도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받았으니 어떻게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다음 반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중 축소 관점. 지난번에도 반등 나왔다 하면 더 빠졌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살짝 염두에 두자 그 말이에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1선 이탈하고 나서 아래쪽에 살짝 달렸는데요. 뭐 다우나 S&P나 나스닥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은 얘 혼자 사실 뭐 나스닥이랑 S&P가 안 좋은데 얘 혼자 좋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죠. 얘도 지금은 똑같이 보수적 관점을 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만 조심하자. 자, 피어의 그리드 인덱스는 뭐 최근에 증시 하락으로 뉴트럴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61.9%. 네. 근데 어제 얼마 전에 누구였었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떤 그 연준 위원이 굴습이었었죠, 굴습이. 네. 파월도 그랬지만 굴습이도 얘기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12월 금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62% 정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요. 동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11월 17일 오늘 주간 증시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국장은 반등 가능성 높아 보이고 미장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증시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